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시황 체킹을 하고 삼성전자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삼성전자의 사업별로 다양한 이벤트와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배당금, 배당금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는 좀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좀 배당금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는 기존의 잠정 실적 발표와 거의 비슷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무려 73조 9,800억 원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5조 8,200억 원의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거시적인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기술이나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IM 부분은 이제 사업 부분인데, 사업 부분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죠. 모바일 부분인데, 폴더블 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호조와 메모리 판매 증가, 그리고 OLED 판매 증가 등 이제 주력 사업 모두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3분기에는 매출은 전분기 대비 무려 16.2%나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74조 원대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은 기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것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10.5%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배당금은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자료를 이제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제 많은 자료를 이제 근래 들어서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많은 가입과 이제 많은 자료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주식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유튜브 댓글 부분입니다. 댓글 여기 요 부분에 요거를 이제 클릭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신사 뮤직이라고 영어 써 있습니다. 그냥 파란색 클릭 누르시면 요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화면이 뜨게 되면은 이게 이제 3전 불패라는 이제 마스코트입니다. 개미인데 상당히 귀엽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공시 자료라든지 또는 레포트, 그리고 이제 분기별 이제 매출에 대한 결과 자료, 그리고 전망치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끝날 때마다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까먹으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황 체킹 한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벤트까지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외인과 기관은 정말 끝도 없이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코스피는 3천선 턱걸이를 좀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3천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는 3,009로 지금 잘 까딱하면 지금 3천선이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는 등하락이 좀 심했습니다. 상승하락 등하락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인이 2,485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143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3,400억 원어치를 매수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탱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오늘 그럼 코스피가 왜 하락을 했냐? 삼성전자는 상승을 했는데 점유율을 많이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오늘의 코스피 하락의 원인 일단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이제 매수와 이제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개별 종목의 장세는 뚜렷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걸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외국인이 매수하면 주가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도하는 경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20%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SK하이닉스도 호시적 발표에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LG화학도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에 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도레이어 이제 분리막 합작법인이 설립 소식에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였고 이와 더불어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락가 디지털 업종은 최근의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코스피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을 하는데 아쉽게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세계주요 증시 현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전망 이제 요 부분 분석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 배당금 이야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등하락이 있었는데 하락이 좀 심했죠. 그러니까 나스닥 쪽 한번 횡보장으로 끝났고 뭐 거의 변동성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다우 산업 같은 경우는 0.74% 하락, S&P 500은 0.51% 하락.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향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입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니켈 주도로는 0.96% 하락, 시장 흐름세가 장 초반부터 워낙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상해 종합도 중국이죠. 중국도 시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의 상해 종합은 1.23% 하락, 홍콩의 항생도 0.36% 하락 으로 대체적으로 시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제 유럽 증시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지금 시향 체킹은 장 초반부터 좀 반등세를 보여주는 프랑스 외에는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금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정말 많이 올라가서 원래는 제가 바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72,000원 조금 넘게 상승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아쉽게도 이제 장 막판에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76,700원에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조금 아쉬운 시장이긴 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는 4.93%, 네,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5,000원 상승을 했죠. 네, 그러면서 106,500원에 종가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10만 하이닉스가 깨지던 시절이 불과 이제 3, 4주 전이었는데 곧바로 지금 회복을 하고 무섭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LG화학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차는 좀 상승장을 보여줬는데 LG화학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본의 도레이와 이제 분리막 이제 합작법인 설립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서 오늘 3%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뭐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 SDI와 현대차는 대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뒤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삼전 불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세를 딱 보시면요, 13시까지는 주가의 흐름세가 거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전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의 흐름세가 워낙 없다 보니까 100원 전자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정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제가 오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거의 댓글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지, 잡주 막 이러면서 욕설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가 13시 이후부터 또 상승을 하니까 댓글에 또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역시 삼성전자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단락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네,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 좀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저가는 69,500원으로 흐름세가 좋지 못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영이 됐는지 72,200원 상승 후에 주가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77,000원에 종가 마감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외인들은 매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인들의 매도, 그래서 24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89만 주, 기관은 12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까지 매수를 했고요. 은행이 약간 좀 5,000주 매도를 했어요. 어쨌거나 외인들이 들어와야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까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락의 주가에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주가의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통주와 13시 전까지는 거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주가가 13시 이후에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쭉 또 빠지다가 막판에 동시호가 때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24% 상승을 해가지고 65,400원에 800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가는 64,100원, 고가는 66,100원. 그래서 고가 대비는 약간 좀 빠지긴 했지만 막판에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네, 아주 깔끔하게 시장이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88,000주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54,000주 매수를 하고 기관은 32,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우선주는 외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는 좀 하락세를 지향을 보였으나 이제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에서는 증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입니다. 네, 공매도 현황 같은 경우에도 23만 주 공매도 때렸는데 약간 좀 또 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이제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는 불리한 이제 법안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정법이 시행이 될지 모르겠으나 뭔가 답변은 줘야 되죠. 왜냐하면 청원에 지금 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해줄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아무래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3분기 매출이 73조 9,800조 네, 잘못 말씀드렸죠. 73조 9,800억 원이죠. 조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선조표시는데 이렇게 이제 반도체와 이제 폴더블폰 실적 견인을 좀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만 10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 가치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저는 삼성전자 플러스 ETF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국내 최대 20kg의 용량 건조기 건더기가 아니죠. 발음이 왜 이래?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비스포크 그랑데에 대한 AI 신제품 출시를 좀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출시를 이제 가전 부분이나 나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취지 하에 제가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이제 건조기 같은 경우 올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제 누계로 봤을 때 삼성전자 국내 건조기 이제 매출 비중은 17kg 이상 이제 대용량이 차지를 했는데 그 비중이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내년 메모리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투자를 확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경기 불확실성이 이제 4분기는 좋지 않다, 3분기에 비해서 많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겨울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삼성전자는 이렇게 전망성이 좋지 못하는 모습 중에서도 지금 뭐 파운드리의 경우 평택 공장 생산 능력 확대와 그리고 미국 팹 이제 신설 검토 등 극자외선 EUV라고 하죠. 요 EUV 공정에서 고객 니즈, 그러니까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양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프라와 장비 등 뭐 전례 없는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3배 정도 앞으로 생산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전표 여러분들 이렇게 좀 3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제가 특별 배당금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배당금은 아시는데 특별 배당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4분기 때는 특별 배당금을 받았어요. 네, 여기 밑에 보이시죠? 보시면은 특별 배당금이 기존에 지금 주당 354원인데 오늘 발표 나온 거 보니까 361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 매수를 하더라도 361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별 배당금이라고 해서 1578원을 합쳐서 작년에는 한 주 사면은 1932원을 주었습니다. 상당히 쏠쏠했어요. 저도 받긴 했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1년 동안 이제 주식수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 용량이 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또 받게 되면은 상당히 또 목돈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받았으면 하는데, 일단은 오늘 이야기 나온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좀 제가 말이 길어져서 20분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죠. 일단은 총 2조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 현금 배당이 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한테 2조 5천억이라는 이제 금액을 이제 줄 텐데, 일단은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보통주와 이제 종류주, 이제 한 주당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61원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분기 현금 배당을 이제 실시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의 0.5%에 해당을 하고 있고요. 배당금 총액은 2조 4천억 정도로 배당이 언제 지급이 되냐? 11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후로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특별 배당과 관련해서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주조 환원 정책을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래서 요 3년 내에 한 번은 나올 거예요. 확정은 아닌데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올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상속세 문제도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래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주조 환원 정책은 유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기존 배당 이상의 의미 있는 자녀 재원이 발생할 경우 일부 조기 환원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실적을 마감한 뒤 조기 환원 여부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정한 방법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별 업황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주주나 이외 관계자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전표주분들 특별 배당금 한번 올해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나오면 좋은 거고, 네, 어쨌거나 배당금으로 우리 재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노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은행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촌표점들 제가 댓글을 통해서 여기 댓글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다 자료를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여기 클릭. 이게 유튜브 댓글이에요. 댓글. 그냥 딱 보시면은 영상이잖아요. 제가 캡처를 떠온 겁니다. 요거 클릭을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실제로 동영상은 제가 주말에만 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지금 화면 캡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전자에 대한 공시자료라든지 레포트, 증권사, 그리고 전망치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